인수분해의 두 번째 시간, 인수정리를 이용을 하여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서 기본적으로는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또 차수가 조금 있다면 항이 2개, 3개, 여러 개가 나온다면은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공식이 적용 가능한지를 계속 확인해 봤었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인수정리란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고차식들을 인수분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인수정리가 무엇인지 다시 내용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나머지 정리의 이야기는 나머지 R의 값은 F알파와 같다. 물론 여러분들 이 공식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걸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고요. 이때 나머지의 값이 0인 경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알파, 만약 f 알파의 값이 0이면 다항식 fx는 1차식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이것이 인수정리의 이야기였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차식이라 하더라도 그 고차식은 어쨌든 다항식 fx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 fx에 대하여 인수분해를 한다. 어떻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그 fx가 3차, 2차 이런 녀석이 아니라 뭐 3차, 4차, 5차, 고차라 하더라도 f알파의 값이 0이라면은 이러한 인수분해의 형식을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f알파가 0이 되는 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에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무조건 실수 연산을 하기에는 사실 많이 불편하고요.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앞서 배우기를 조리제법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나머지 정리를 조리제법에 의하여 쉽게 계산했습니다. 마찬가지 조리제법에 의한 연산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의 값이 나머지 0으로 나온다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인수 정리에 의하여 x-알파를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an, am-1, am-2 땅땅땅 실수 a0.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차식들도 인수 분해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므로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바로 풀면서 한번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여서 인수분해를 한다. 조리제법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고요. 조리제법으로 나머지의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알파의 값을 찾는다. 그 알파가 0이 되는 인수를 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3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렇다면 먼저 이 3차식의 개수들을 내림차순으로 하나씩 적어줍니다. 세제곱 개수, 2차, 1차, 상수. 그런 다음에 조리제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조리제법을 진행할 때 포인트, 1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나머지의 값은 0이 나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0. 왜냐면 이게 나머지의 값이 0이고요. 어떤 알파에 대하여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지만, 0이 되게 하는 알파의 값이 있어야지만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조리제법 과정에 따라서 알파 위에서 아래로 더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알파 대입한 거하고 다를 거 없죠. 위에서 아래로 더한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푼다면 결국 고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조금 힘들고요. 여기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알파의 값을 우리가 찾아줄 것인가? 바로 알파의 후보군들이 있는데요. 알파의 후보군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양수, 음수 그때그때 따라 보호는 달라지겠지만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현재는 3차항이 최고차항이죠. 그 최고차항의 계수는 1입니다. 그 계수의 3차항 계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가 늘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값을 넣을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폭을 좁혀준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상수항의 개수는 6입니다. 그러면은 1의 약수분의 6의 약수,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들이 근으로 넣는다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곱해서 올라갔다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로 더했다 마이너스 5, 곱해서 올라가니까 5, 위에서 아래로 더하니까 6, 곱해서 올라갔다 마이너스 6, 위에서 아래로 더했다 0.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주어진 녀석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1, 4, 1, 마이너스 4, 1, 6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쌤이 그냥 임의로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0으로 나눠지지가 않죠. 나머지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면은 x 빼기 1이라는 것은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수가 된다는 말은 해당되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니까 아무 값이나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약수들로부터 조합을 만들어내어서 앞에서도 한번 했던 약간은 무책임할 수 있는 바로 그 표현, 적당한 알파의 값을 매 순간 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1, 마이너스 5, 6에 대해서도 조리제법 마저 더 진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자, 따라서 주어진 3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 2를 근으로 하는 x 빼기 2라는 인수, 마지막 몫의 부분 x 빼기 3. 이렇게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1차식의 곱액꼴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뭐 꼭 서로 다른 세 개 1차식 이런 거여야 되는 조건은 없어요. 중복돼서 똑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튼 세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1차, 2차의 곱으로 구성된 3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습니다. 3차라고 해서 무조건 1차, 1차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차, 2차에 인수분해 되는 대표적인 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1차식 뜻과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바로 개수도 적어 봅시다. 3차, 2차, 1차 상수. 자, 최고차의 개수는 3이고요. 상수항은 24입니다. 얘네들에 대한 적당한 알파의 값을 우리가 매 순간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알파의 값은 아무거나 한번 넣어 봅시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센스를 좀 길러야 되는데요. 쌤은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산의 결과 나머지의 값은 0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1은 근이 안 되는 겁니다.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서 또다시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거죠. 자, 어떤 값이 하나 가능할까? 어떤가? 조금은 큰 값이 나와야 될 것도 같은데 양수사를 한번 대입해 보면은 7, 28, 마이너스 24, 0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게 나왔죠? 네, 이 녀석의 근은 4가 하나 있었네요. 즉 x-4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7, 마이너스 6에 대하여도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 친구는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2, 6, 0 그랬더니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가 있고 3x-2라는 나머지 인수가 또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뭔가 좀 마술이라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좀 쪽팔리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모는 유리수보다는 정수로 표현되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뭐 방정식의 근이 꼭 정수여만 되는 건 아니라 문제 출제자들이 이런 걸 괜히 막 17분의 5 같은 걸 근으로 하게끔은 문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을 골탕 먹이진 않아요. 정수의 값 중에서 좀 계산이 편하게 되게끔 구성이 되니까 정수 위주로 생각해 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좀 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뭐 요령이 없는데 결국 이 상수와 최고차항과 상수 계수의 약수를 가지고 숫자들을 계속 많이 대입해 봐야 돼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3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러한 식의 인수분해를 잘 하고 있다면은 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이가 될 것인가? 첫 번째, 2008과 2009를 직접 곱한다고요? 이걸 2008, 2009, 89, 72, 0, 29, 18, 00에 28, 16, 1. 아, 몰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전혀 아니겠죠? 문제를 보니까 2008이라는 값이 있고 그리고 2009 둘이 1의 값의 차이가 납니다. 무언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자는 2009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세제곱 되고 있는 지수가 큰 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2009라는 것을 어떤 임의의 x라 이야기해 봅시다. 문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009의 세제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괜히 2009를 뭐 2000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전체 세제곱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 풀이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지수의 값이 큰 녀석을 문자로 바로 바꿔보았고요. 식을 마저 더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분모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분자는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도 1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고 약분까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1과 같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원래 문자로 돌려주자. 원래 값 2009로 돌리니까 더하기 1은 20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뭐 이것들이야 큰 숫자는 아닐 테니까 직접 우리가 계산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계산을 하기 위한 응용을 준비하는 연습을 위해서 주어진 녀석을 변형하는 패턴을 하나 익혀 보셔야 돼요. 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주어진 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1과 2, 3과 4, 5와 6으로 끊어 본다면은 다음의 모양을 하나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합차식에 의하여 1 마이너스 2, 1 더하기 2. 3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찬가지 합차식에 의하여 3 마이너스 4, 3 더하기 4. 한 번 더 5 마이너스 6, 5 더하기 6 했더니 보십시오. 1 빼기 2, 3 빼기 4, 5 빼기 6. 이웃한 항들의 차가 반복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의 값을 늘 가지게 되네요. 7, 마이너스 1 곱하기 11. 따라서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계산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창한 계산은 아니었습니다만 합차식을 이용한 풀이였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쭉쭉쭉 계산 진행되어 갑니다. 인수 정리를 하는 거는 뭐 조리제법 활용한다. 결국 문제 풀이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연습하는 거는 RPM 교재도 있고 이렇게 개념 원리에 있는 기본 유형 문제들도 다시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연산으로 정의되어 있답니다. 꺽쇠 ABC라는 것은 A-B, A-C의 곱으로 정의하겠답니다.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는 각 인수에서 마이너스 부호 앞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B의 값은 첫 번째 인수, 세 번째 C는 여기 두 번째 인수에서 빼주는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꺽쇠 A, B,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있는 A는 모든 인수의 마이너스 앞에 적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B, 세 번째 B가 현재 위치로 오게 되겠습니다. 즉 A-B의 전체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요. C, A, B는 마이너스 앞에 C, 마이너스 앞에 C. 두 번째 A가 첫 번째 인수, 세 번째 B는 두 번째 인수. 그리고 여기에 이제 4배까지 해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죠. C-A, C-B. 얘네들을 더하여라. 즉, 주어진 식을 다시 나타내 본다면은 A-B의 전체 제곱에 는 4 곱하기, 는이 아니죠. 더하기 4 곱하기 C-A, C-B가 되겠네요. 자, 전개합시다. A제곱, 왜 전개하냐면 지금 뭐 공통인수가 보이진 않잖아요.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공통인수 찾고 인수분해 되려면은 일단 전개해서 판을 새롭게 정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더하기 AB. 자, A와 B와 C에 대하여 모두 2차식이죠. 여러가지 복잡한 모양의 인수분해를 할 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할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고르자고 했는데 지금은 A나 B나 C나 모두 다 2차가 최고차네요. 그러면은 아무 녀석이나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알파벳 순서 A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보죠. 그러면 A에 대한 2차항 나왔으니까 A에 대한 1차항들만 다 찾아봅시다. 4랑 곱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봅시다. 마이너스 2AB와 마이너스 4AC 그리고 플러스 4AB. 플러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와 만나서 플러스 2AB가 되고요. AB 그리고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C 이래야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마이너스 4AC. 그리고 색칠되지 않은 부분들 B제곱 마이너스 4BC 더하기 4C제곱. 앞에 있는 계수 4가 분배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신 없으면은 분배된 과정으로 식을 하나 더 적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거진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를 한다면은 B-2C의 전체 제곱과도 같죠. B-2C의 전체 제곱
따라서 주어진 인수분해의 결과는 a 더하기 b-2c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복잡한 구조로 나오긴 했지만 완전 제곱식의 전개된 모양과 동일하죠. 그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예제 11번은 다음에 정보가 나와 있는데 조건은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문자는 세 개인데 정보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조금 불완전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더해준다면은 a-c만 남고요. 그 값은 3이다. 세 개의 문자 a, b, c에 대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새로이 정리가 되었네요. 자, 이걸 가지고 다음 내용을 봅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문자 3개니까 사실 이건 연립해서 어떤 풀이가 가능할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식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복잡한 식을 그나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A를 유심히 관찰하면 A는 1차, 2차, B도 2차 있고요. C도 2차가 있네요. 즉 어떤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든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 문자의 A, B, C 3개의 문자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식이니까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항의 개수를 좀 줄인다거나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선생님은 A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A제곱이 있는 항은 여기 마이너스 A제곱 B, C A제곱 이렇게 있네요. 따라서 A제곱을 묶으니까 C-B A제곱 C-B A제곱. 그 다음에 A만 있는 항은 이 두 친구가 있군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A. 나머지 A, B가 없는 것은 아무 표시가 없는 항들 공통인수 BC로 묶어내고요. C-B, B-C 어떻게 되나? BC로 묶어냈으니까 C-B 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인수 한번 묶어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합차식 인수분해에 의하여 C-B 곱하기 C 더하기 B 요런 항들이 나오죠. 공통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굵게 C-B, C-B, C-B라는 공통인수 발견. 자, 공통인수를 묶어내주세요. C-B. 그럼 남은 것들은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A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BC의 곱. 자, C-B고요. 이 중괄호 부분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십니까? A-B, A-C.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할게요. A-B를 제일 앞에다 적고요. B-C를 두 번째다 적습니다. C-B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에 빼주시면 되겠고요. A-C를 제일 마지막에 적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했던 조건 A-B의 값은 5, B-C의 값은 -2, A-C의 값은 3. 따라서 전체 30의 값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예제 12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랍니다. 도형의 변의 길이를 문자로 하고 있네요. 이러한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으니까 각 변의 길이는 모두 양수이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다음이 만족한다면은 식도 복잡하여라. A-B 곱하기 C의 4제곱 A 더하기 B와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것이 2 곱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C제곱
아이고 높기도 하여라. 자,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ABC의 관계를 찾아라. 그걸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정답은 정삼각형이거나 아니면은 뭐 직각삼각형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편견을 일단 버리시고요. 쌤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놓고 편견 버리라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요. 계산으로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긴 식을 또 반복적으로 적기는 귀찮으니까 살짝 복사해와서 복사해오고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의도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선생님은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유는 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나마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C는 제일 높은 차수가 4차입니다. A, B도 4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요렇게 연산했을 때는 A, B는 모두 5차로 나오게 되죠. 꽤나 높은 차수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차수가 낮은 C 4차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봤더니 C제곱, C제곱 없는 녀석 모양으로 나오죠. C에 대한 보기차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기차식일 때 C제곱을 뭐 X라든지 이렇게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진행하라 라는 프리팁을 많이 던지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좀 많이 푸는 편입니다. 변형하지 않고 그냥 푸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C제곱을 X로 바꾸진 않고 대신 공통인수 A-B라는 녀석을 좀 찾으러 다녀볼까 해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인수분해 가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b는 그대로 두고 4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합차식 인수분해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또 합차식 인수분해하면은 합과 차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제곱입니다. 공통인수들로 묶어내고 다시 간단하게 봅시다. C 4제곱만 남았고요. 2배 A제곱, AB, B제곱, C제곱 그리고 뒤에 남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제곱, B의 제곱 이꼴 0인 거죠. 자, 정리해도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요 중괄호 부분, 가로친 부분을 또 단순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풀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출제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 모양,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제곱, 합의 전체 제곱, 그리고 2차 항들의 합의 형태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리고 제곱의 항들 두 번째 인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모양으로 나오죠. 얘네 두 개를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얘네 둘을 합하면은 a제곱이 2개, b제곱도 2개, 그리고 ab도 2개가 되죠. 따라서 공통인수인 수실수 2로 묶어내버린다면은 이런 모양, 바로 요 가운데 두 번째 항의 개수의 모양이 나오게 되네요. 즉 인수분해가 가능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과 더하기죠. 마이너스 그리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꼴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세 식의 곱이 0이 된다라는 말은 세 식의 곱이 0이 된다는 말은 a-b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인수가 0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인수가 0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a-b가 0이 된다는 말은 첫 번째 a와 b의 값이 동일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단 간단한 연산 세 번째 것부터 봅시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말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c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이게 이꼴 0이 되는 거니까 c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인즉슨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c의 값은 a와 b의 합과 같다라는 건데,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양수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커야 되죠. 지금 세 변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얘는 삼각형 도형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틀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만족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a와 b의 길이가 같다, 즉 a,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은 c제곱이 a제곱 b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백이 좀 적어서 글로는 마저도 적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로 삼각형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곱셈 공식을 통해서 식을 전개했다면 반대로 인수분해, 조리제법을 쓴다거나 공식에 의한다거나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여 인수분해한 결과를 가지고 문자들 사이의 관계 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활용 문제 유형 중에는 도형의 모양꼴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인수분해 부분은 뒤에 우리가 함수 부분까지 다루면서 아주 유용하고 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구구단 많이 외워서 연산할 때 썼던 것처럼 다항식의 정리, 식을 정리해서 그 식에 가진 의미도 파악하고 규칙도 찾고 계산을 하는 걸 바탕으로 기타 풀이들을 마저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렇게 향후 단계, 수학 2학기 수학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수학 부분들, 미적분학 그리고 통계, 기하 벡터 이런 부분들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1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다항식의 연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활용 문제처럼 약간의 아이디어, 풀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을 바탕으로 한 또는 규칙성에 의한 반복적인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단원입니다. 좀 골치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뒷부분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꼼꼼하게 자주자주 책 펼쳐가면서 내용 복습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내용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